국가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강력에 기초한 자주국방, 양자다자 동맹,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 유사한 안보 환경지역끼리의 다자안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중복해 활용하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신냉전의 지정학 시대에 탄생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영내 안보협력체 오커스 정상들이 왜 한국을 오커스에 참여시키려고 안달났는지와 한국의 참여로 인해 일본 정부가 왜 쑥대밭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전화 통화 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성명에서 극초음속 대응과 전자전 능력에 대한 삼각 협력을 시작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국방혁신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현재 아시아에 대한 미국이 차기 오커스 국가에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계획들이 사이버 능력과 인공지능 퀀텀 기술 등 추가적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오커스 동맹의 기존 노력에 더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른 필수적 국방안보 능력의 진전을 통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 정상들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오커스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무기, 전자전 능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해 기술력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오커스에 일본이 참여하면 조커스가 되는 것 아닌가? 일본 정말 대단하다고 김칫국을 마시며 보도했지만 오커스의 세 나라의 정상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오커스 동맹에 넣으려고 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라 이어지자 이에 일본 현지 여론은 또 한국의 중요한 자리 뺏기게 생겼다. 기시다 총리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안보틀이 필요한 상황에 그 자리를 대한민국에 내줬다 등의 반응으로 현지 여론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커스가 아주 강력한 동맹이라는 신호는 최고도의 군사기술이 요구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를 통해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오커스 국가들이 불과 7개월 만인 2022년 5월 현 시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협력까지 이어가는 것은 동맹 진화의 속도가 그야말로 초음속 수준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진화의 배경은 신냉전 지정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지켜가려는 미국이 이러한 정책 기조를 동기화할 수 있는 국가를 핀포인트식으로 지정한 결과가 오커스이고 현재 그 집단의 한국이 유력 후보에 있다고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힘의 재배분은 국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신냉전 지정학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러한 신냉전 지정학에 둔감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3국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출범시켰으며 호주는 오커스 협정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8대를 지원받았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에 의하면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서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많은 측면에서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리학적으로 오커스 안보협력의 필수가 되고 있는 한국에 핵잠수함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 폭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자력 핵잠수함이 없지만 오커스에 가입할 경우 많은 군사적 이득과 기술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 한국의 국방력에 큰 발전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커스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조달 등 두 가지 과제만 해결하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결성한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내년 예산 청문회에서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에게 인도 태평양 안보협력체의 중요 구성원 중 동맹국인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연합체가 잠재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으로 파이브 아이즈를 확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켄달 장관은 한국이 잠재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과거에도 나온 적 있다면서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최소한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어 미국은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는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파이브 아이즈는 뉴질랜드가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를 위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를 구성하는 방안에 지지하느냐는 VAO의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은 무조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국가,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 협정에 정보 경찰, 국경보안, 국방사이버 그리고 기타 보안 관련 자산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구속력 없는 협정은 정보를 공유하고 우려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려 사안에 관해 뉴질랜드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행동을 취할지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파이브 아이즈 보안정보협정의 오랜 회원국이며 대한민국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 적극 찬성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근대사와 함께했습니다. 7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 한국이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민주화까지 달성하면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습니다. 반도체 IT 최강국의 국방력 세계 5위라는 아주 대단한 기염을 토해냈으며 한류 열풍은 지구촌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우수성이 가장 큰 이유지만 전쟁 재발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가 유지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손에 쥐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은 아직 한국과 미국 사이에 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괜한 김칫국 마시지 말고 떨어지는 엔화 가치와 자국의 경제부터 신경 쓰길 바라며 일본이 오커스에 참여하게 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박힌 미운털 먼저 빼고 한국에 들러붙길 바랍니다. 한국을 다루는 일본 언론의 태도엔 늘 도덕성과 실력으로 우월한 이가 자신보다 열등한 이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늘 감정에 치우치는 나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반일 감정에 의존하는 나라 등 이런 식의 보도를 일삼는데 일본 내에서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식은 초강대국으로 인식되며 일본인의 발행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우며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눈이 부십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여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길 바라며 반도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신 뉴스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